개인연금에 몇 억씩 있으신 분들은 그 고민을 하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밖에 없으세요. 노후를 위해서 그 정도는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 사정을 지금 다 연금에서 해결하면 내 노후의 사정을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빈곤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는 게 없어요.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하는 건 현금이나 예금을 그냥 놔두는 건 가만히 앉아서 돈을 잃는 거랑 같아요. 물가상승 못 쫓아가기 때문에. 제가 세 종목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세 가지 ETF를 사게 되면 주식의 50%, 국채 30%, 금 20%에 투자한 효과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가이드 4 영월드 시작합니다. 자, 연금이라고 하면 보통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여기에 개인연금까지 준비해야 노후가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연금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운용해야 절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금 전문가 김성인 업라이즈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국민연금, 그다음 퇴직연금까지는 잘들 아세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개인연금이라고 하면 아직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이게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금은 이제 한마디로 미래에 나한테 보내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3층 연금이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1층이 국민연금이에요. 이거라도 강제를 안 하면 노후 준비를 너무 안 하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강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죠. 2층이 퇴직연금인데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계속 적립을 해줘요. 3층이 개인연금인데 개인이 스스로 준비한다고 해서 사적연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구체적인 계좌로는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퇴직연금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까지 해서 잘 관리해야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연금에 보면 이제 연금저축, IRP가 있는데 또 이제 ISA도 같이 뭔가 필요해서 굴려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품을 아울러서 절세 삼총사라고는 부르던데 이 세 가지 상품들은 좀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건가요? 일반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절세 계좌예요. 일단 연금저축 IRP는 앞에서 개인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연금 장점이 크게 세 가지예요.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가 그건데요. 세액공제는 뭐냐면 이 개인연금에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 연말 정산할 때 최대 16.5%인 148만 5천 원을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보통 연말 정산할 때 더 내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건 환급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요. 제가 2019년에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거 연금저축 IRP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빡한 거예요. 그러다가 2023년에 그 개정판을 또 썼거든요. 그래서 강의하는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납입을 안 한 5년 동안 세액공제 못 받은 것만 한 700만 원이에요. 너무 아깝잖아요. 투자를 안 하더라도 예금을 하더라도 이 개인연금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또 하나 그 나머지 두 개 장점이 과세 이연, 저율과세인데 과세를 나중으로 미뤄준다가 과세 이연이고 그리고 나중에 세금을 낼 때 적게 낸다. 그래서 저율과세라고 부르는데 예금이자도 그렇고 ETF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도 15.4% 세금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보통 젊은 분들은 예금이자에 이 세금이 나오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3% 이자면 그냥 3% 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15.4% 세금을 떼고 나서 돌려준다. 이 세금 낼 돈을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이 3.3에서 5.5%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것도 유리한데 보통 가정주부나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나 저희 아들도 연금저축 가입하고 있거든요. 이 과세이연하고 저율과세 효과는 똑같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유리하냐면 예를 들어서 30세부터 30년간 직장생활 한다 치고 매달 30만 원씩 적립하고 연간 수익률이 한 5% 정도 된다고 했을 때 60세의 일반 계좌는 잔고가 2억 1,872만 원인데 연금저축은 2억 5,114만 원입니다. 네, 3, 4천만 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 돈을 60세 은퇴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인출한다고 쳤을 때 일반 계좌는 91세에 파산하게 돼요. 연금은 100세에도 1억 7천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세인하고 저율과세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건데 누적해서 낸 세금을 보면 일반 계좌는 5,131만 원, 연금은 2,020만 원이에요. 100세까지 냈으니까. 그리고 일반 계좌는 세금을 미리 냈고 연금 계좌는 세금을 나중에 내고 이 차이 때문에 이런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시를 들어준 거에서 60세가 됐을 때 4천만 원 가량 더 되는 거는 이제 이자 소득세를 안 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91세에 이제 고갈되는 거랑 101세까지 남는 거 똑같이 100만 원을 인출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60세에 시작하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2억 5천, 하나는 2억 1,800. 거기서 5%, 여기서 5%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찾았어도 여기는 타격이 적은 거고 여기는 타격이 큰 거예요. 그리고 연금저축에서도 세금을 내죠. 연금으로 인출할 때 70세 이하는 5.5%, 80세 이하는 4.4, 80세 이상은 3.3% 세금 내거든요. 그것 역시도 15.4보다는 훨씬 작잖아요. 근데 이 세금을 다 포함해서 계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세금을 가급적이면 늦게 내는 게 좋다. 그래서 인출하는 단계에서 더 또 벌어지는 거는 결국 이제 과세 이연과 저율과세,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더 세율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계속 그 이자 소득세 15.4%랑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네요. 근데 이 개인연금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요. 더 넣고 싶어도 못 넣고, 그리고 기존에 뭐 예금이라든지 증권사 CMA라든지 이런 파킹형에 놔뒀던 돈들을 이쪽에도 넣고 싶은데 매년 납입할 수 있는 한계가 1,800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단점을 개선해 주는 게 ISA입니다. 3년만 보유를 하면 비과세하고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요. ISA 만기 자금은 개인연금에 입금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납입 한도하고 상관없이 추가로 입금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에 이제 자산을 굴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살다 보면 이 급전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 개인연금에 돈을 넣어놓으면 다른 예금 통장과 다르게 돈이 묶이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새로 가입하거나 돈을 더 넣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죠. 근데 중도 인출 이게 가능은 한가요? 일단은 연금에 들어가면 돈이 묶인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공부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대신에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 그리고 세금을 안 냈던 수익금, 요거는 혜택을 줬던 거잖아요. 페널티가 있어요. 기타 소득세라고 해서 16.5%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내가 세제 혜택 받았던 것보다 조금 더 커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되는 거고 납입한 돈 1,800까지잖아요. 추가 넣는 9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되거든요. 요거는 아무 때나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 혜택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혼자금이나 주택마련자금 같은 것도 연금저축 계좌에 최대한 넣어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 세액공제 안 받은 부분은 언제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ISA에도 최대한 넣어서 절세 효과를 가져가면서 자금을 모으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문제는 IRP는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해요. 거의 못 찾는다고 봐야 되는데 연금저축은 유동성 면에서 IRP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IRP는 만약에 법정 사유가 있어도 전부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연금저축은 일부만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간 납입하는 금액을 IRP 300, 연금저축 600 이렇게 연금저축의 비중을 더 주는 게 좋은데 연금저축에 900 넣으면 안 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안 되는 게 법적으로 연금저축에는 600까지밖에 세액공제 한도를 안 줘요. 그래서 IRP도 가져가야 되는 이유고요. 그래서 추가 납입하는 것도 연금저축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연금저축에 600을 먼저 넣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연금저축 IRP 더해서 연간 900이 한도기 때문에 나머지 300을 IRP에 넣고, 그리고 더 여윳돈이 있으면 1800까지 되니 900을 더 넣어라. 그럼 인출할 때도 세액공제를 받은 900은 페널티가 있지만 더 추가로 납입한 900은 없다고 하면 내가 1800까지 납입한 사람은 한 900까지는 좀 부담 없이 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반대로 나는 900에 딱 한도를 맞춰서 뺀 사람은 뭐 어디서 빼든, 그러니까 연금저축에서 뺄 때 좀 페널티를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개인연금에 몇 억씩 있으신 분들은 그 고민을 하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밖에 없으세요. 노후를 위해서 그 정도는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 사정을 지금 다 연금에서 해결하면 내 노후의 사정을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빈곤화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거든요. OECD 1등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이 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인분들도 장애 아닐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찾지 말자. 그러면 이 개인연금에 얼만큼, 내 월급의 얼만큼 혹은 자산의 얼만큼을 좀 넣어놓는 게 좋을지 그 비중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계좌를 3개를 만들었는데 그 저축을 얼마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보통 뭐 10에서 15% 저축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소득도 다 다르고 소비 수준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싶은데 은퇴하고 쓰고 싶은 만큼 넣어라. 개인연금에 돈을 넣긴 했는데 예금만 하겠다라고 하면 예금 금리랑 물가 상승률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금으로는 돈을 불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30세인 분이 한 달에 300만 원 수입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150만 원 저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50 쓰는 생활하고 60세에 지금 저축한 돈을 뺏어 쓰면 되거든요. 근데 물가만큼 예금이 오른 거니까 다시 말해서 돈이 하나도 안 불어난 거예요. 그러면 150만 원 그때 찾아 써야 되니까 생활 수준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어떻게 뭐 월급의 반을 노후 준비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연수익률이 5%다. 300만 원 중에 89만 원만 저축하면 됩니다. 이 89만 원이 5%로 불어나면 30년 후에 385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물가도 한 2%씩은 올랐겠죠. 그러면 그 385만 원을 지금 시세로 반영하면 211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300만 원 월급 중에 지금 211만 원 쓰고 89만 원 저축해서 이게 30년 후에 211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세로. 그럼 생활 수준이 또 맞춰지죠.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한 10%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매달 28만 원만 저축하면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서 10%가 좀 안 되죠. 28만 원을 연금에 저축해서 10%로 굴리면 30년 후에 이게 489만 원이 되거든요. 이걸 지금 시세로 물가 반영해서 땡기면 272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300 받고 270은 현생을 위해서 쓰고 28만 원은 이제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270, 270 생활 수준이 유지되거든요. 그러면 28만 원 정도는 저축하셔야 되잖아요. 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거기에 넣고 나머지 270을 그럼 다 써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럼 안 되고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 이런 거 또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랑 노후 자금이랑은 별개예요. 이 정도 가이드면 보통 하시는데 아주 심플한 가이드를 드리면 세액공제 한도까지 좀 넣자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사회 초년생이다. 그럼 이거 되게 무리거든요. 힘들어요. 일단 절세 삼총사 계좌를 만들고 계좌마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개인연금에 넣는 게 좋잖아요. ISA보다는. 근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돈을 넣어놔야 공부가 돼요. 난 이 계좌가 있었지, 이 계좌가 뭐 하는 거였더라? 계속 이제 되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그러면 이 수익률을 잘 내는 게 되게 또 돈을 잘 모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지금 연금이라는 건 결국 미래에 내가 쓸 거를 미리 저장해 두는 거라서 결국 최소한 물가 상승률보다는 수익률이 잘 나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세요. 요새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런 수익을 경험해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20, 30% 이상의 수익을 매년 연평균으로 내는 건 힘들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낸 수익률이 연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최근 10년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데 5에서 10% 사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하는 건 현금이나 예금을 그냥 놔두는 건 가만히 앉아서 돈을 잃는 거랑 같아요. 물가상승 못 쫓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초보자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특정 주식이나 상품만 계속 사모으는 거. 이게 몰빵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보통 귀찮아해요. 여러 종목을 하게 되면. 저한테도 한 종목만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 한 종목 추천까지는 제가 못하고 세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하긴 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위험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익은 날 수 있어요. 그냥 코스피만 사거나 S&P 500만 사도 수익은 날 수 있는데 그 반토막 나고 마이너스 30% 가고 뭐 이런 위험이 너무 힘들어서 투자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통해서 위험을 낮추면서 수익도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정말 시작하는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 종목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내용은 뭐 제 책인 마법 연금 굴리기에도 안내가 되어 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코덱스 미국 S&P 500, 에이스 KRX 금현물,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요 세 종목이에요. 근데 이 세 종목을 선택한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ETF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 회사랑은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 상품은 한국 주식인 코스피 200에 40%를 넣고 미국 국채에 60%를 넣어요. 이미 분산이 되어 있죠. 미국 국채는 환 노출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금의 60%가 달러에 투자된 거랑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아쉬운 게 뭐냐면 한국 주식만 하면 미국만 올라갈 때 또 배가 아프잖아요. 미국 주식인 코덱스, 미국 S&P 500도 추가를 한 거고 그리고 이 주식이나 국채만 가져가면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에이스 KRX 금현물 요거는 금 가격 움직임에 달러 노출이 되어 있어서 두 가지 움직임이 같이 들어간 ETF예요. 요 세 가지 ETF를 사게 되면 주식의 50%, 국채 30, 금 20%에 투자한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환노출 상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달러 투자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원화에도 분산하고 지역도 분산하고 자산도 분산한 이런 자산 배분이거든요. 이렇게 자산을 분산해두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 싸게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주식만 했던 사람은 싸게 살 돈이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달러나 금을 포트에 가지고 있으면 또 달러나 금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주식은 빠졌지만 얘는 또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팔고 이걸 또 사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를 반복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리밸런싱 보너스라고 해요. 그냥 사는 것보다는 리밸런싱 보너스를 추가로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이런 ETF를 살 때 미국 ETF 같은 경우 직접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연금 계좌를 통해서도 살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연금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거기는 이제 국내 상장 ETF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고 근데 절세 3총사에 넣지 못한 자금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 상장 ETF로 직투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자산 배분 투자를 하게 되면 연금 계좌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일단 미국 직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익에 대해서 22%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물론 순수익에 대해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기본 공제를 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이 기본 공제 때문에 여기가 세금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이제 직장 생활 계속하고 자산이 계속 쌓이면 이게 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연금 계좌는 수익 낼 때 세금을 안 내잖아요. 아까도 과세이원 저율과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많이 나요. 그리고 연금 받을 때 3.3에서 5.5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나갈 돈이 계좌 안에서 계속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미국 직투를 왜 하냐? 국내 일반 계좌에서 ETF 투자를 하게 되면 매매 차익이 금융소득으로 잡혀요.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요. 그러면 기존에 내던 세금에 종합소득세랑 건보료가 추가로 붙어요. 굉장히 세금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근데 미국 직투를 하게 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니까 종소세 건보료랑 상관이 없어져요. 그게 장점이에요. 이제 ISA랑 개인저축이랑 이거 연계를 하면 더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이제 뭐 절세 3총사로 묶이고 개인연금 할 때 이제 ISA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럼 어떤 혜택이 좀 있을까요? ISA 계좌가 처음에 나올 때는 2016년에 나왔는데 임시로 나왔던 상품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정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좋아진 점이 되게 많은데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를 추가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환하는 해에는 기존의 900만 원 한도에다가 300이 더해져가지고 총 1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계산할 때 포함이 되거든요. 개인연금에 연간 납입 한도를 초과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1800을 넘어선 거를 IS 3년 만기를 채우면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데다가 이제 300만 원 추가 세액 공제를 해줘서 120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3년마다 계속 넣는 거예요. 넣고 ISA 또 만들고
또 3년 동안 차면 다시 연금에 넣고. 그럼 이걸 하나의 계좌를 계속 유지하면은 그 혜택을 제대로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네요. ISA에 넣은 자금이 최대 1억까지거든요. 네. 근데 난 1억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거기 만약에 수익도 적다. ISA는 순수익에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잖아요.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 9.9% 분리과세 해주거든요. 근데 나 수익이 적다. 그럼 ISA를 계속 가져가도 돼요. 근데 조금만 이제 운영해 보시면 아시지만 200만 원 수익이 금방 차요. 3년이면 충분히 그걸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연금을 옮기시는 게 낫고, 그게 아닌 경우, 내가 납입한 자금이 1억 안 되고 수익금도 200만 원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ISA를 더 가져가셔도 되세요. 3년이 됐다고 이거 이젠 해지해서 개인연금으로 옮겨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 한도가 찰 때까지 가는 게 낫다. 그걸 막 정확히 지키려고 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는 게, 작년 초에 제 아내 ISA 계좌가 3년 만기 됐어요. 근데 이거를 해지하고 이전해야지 생각을 했다가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했거든요. 근데 그 6개월 사이에 수익이 생겨가지고 400만 원까지 비과세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금을 한 100만 원 냈거든요. 연금을 지금까지는 붓고 굴리는 얘기였는데 그냥 결국 이 연금은 나중에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은퇴하신 이후에. 근데 이때 연금을 찾으면 세금이 막 엄청 뭐 폭탄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실제로 세금 폭탄을 받는 분들이 뭐 이런 가능성이 큰 건가요? 이 세금 폭탄 때문에 안 한다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간단하게 예시 들어보면 30세부터 매달 30만 원씩 저축하고 자산 배분 투자했는데 뭐 연간 9%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연금저축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그게 한 59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것도 재투자한 거고 과세 이연이 됐겠죠. 일반 계좌는 뭐 수익 날 때마다 세금이 나갔겠죠. 그 60세의 연금저축 계좌에는 5억 9천이 쌓이고요. 일반 계좌에는 4억 5천이 쌓여요. 그러니까 1억 5천이나 차이 나요. 굉장히 차이가 크죠. 수익률이 9%는 둘 다 9%가 난 건데, 여기는 세금을 나중에 내는 거고 여긴 미리 냈고. 그래서 60세부터 인출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연금저축에서 연간 5,250만 원을 인출을 한다. 왜냐하면 잔고가 5억 9천이나 있으니까 연간 5천만 원 인출할 수 있죠. 이렇게 인출하면 종합소득세가 812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세금 폭탄이죠. 아니, 세금이 800이나 나온다고?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금을 빼면 세후로 4,438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생활비가 370 정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90세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일반 계좌도 있잖아요. 일반 계좌가 4억 5천 정도 쌓이는데 여기서 한 달에 370씩 찾아 쓴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세금 폭탄은 없어요. 이 돈은 78세에 돈이 바닥납니다. 연금은 90세까지 가고 일반 계좌는 78세까지밖에 돈이 안 가요. 그러니까 세금을 늦게 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율과세가 아니잖아요. 종합소득세 냈으니까. 세금 폭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미리 낸 세금이 더 폭탄이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계좌는 30년에 걸쳐서 미리 냈던 거를 연금 계좌에서는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내다 보니까 이제 체감상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할 수 있지만, 이게 숫자를 따져봤을 때는 여전히 훨씬 이득이다. 특정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을 넘어가면 종합과세 아니면 16.5% 내는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종합과세도 다른 수입이 없으면 세율이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종합과세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 제가 아까 사례를 들었던 것도 종합과세가 더 유리해서 그걸 사례를 든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800만 원 낸다고 해도 일반 계좌보다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낫다. 그리고 사실 계좌에 5억 9천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인출해도 그때 가서 결정해도 돼요. 제가 얘기한 거는 똑같이 한 달에 370만 원 세후로 찾아 쓰는 걸 가정해서 여기는 90살까지, 여기는 78세까지 쓸 수 있다라고 비교를 한 건데, 내가 만약에 은퇴를 했는데 실제로 뭐 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 그러면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쌓아놓고 모아놓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세금 때문에 이 비과세 상품 선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비과세가 핵심이 아니고 수익과 세금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비과세 상품인데 수익률이 예금보다 낮다? 이런 상품도 되게 많거든요. 뭐 공시이율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사업비를 빼고 나머지 공시이율, 그래서
원금이 겨우 한 10년 돼야지 복원되는 이런 수준이라면 비과세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수익이 높아 보이는 어떤 상품이라도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후 수익률 관점에서 뭐 금융상품 비교하시거나 투자를 결정하실 때 세후 수익률을 좀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조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팁들도 혹시 있을까요? 퇴직연금 특히 퇴직급여, 그래서 IRP에 퇴직급여가 있는데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수령 연차에 따라서 세금을 줄여주는데 그 수령 연차를 계산을 하는 게 그냥 55세 됐다고 계산해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일부라도 찾아야 돼요. 그 연금을 개시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매년 10,000원씩 그냥 찾아 두는 거예요. 수령 연차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55세부터 뭐 10,000원씩 찾아뒀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금 수령 연차가 채워지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조금 더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퇴직금을 받으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알고 계세요. 개시해서 수령 연차를 채우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수령 연차를 곱해서 수령 연차가 10년 단위, 20년 차 혹은 그 이상일 때 퇴직 소득세 절감 효과가 달라져요. 근데 이게 퇴직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연금저축이나 내가 넣은 IRP는 그냥 55세부터 카운트 돼요. 자,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가장 궁금한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 중장년층들은 너무 가입하기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 중장년층 지금 가입 안 하신 분들이거나 가입했는데도 돈 안 넣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4050 입장에서는 이제 은퇴가 뭐 10년에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준비하지? 막 이렇게 당황할 수 있는데 일단은 2030보다는 소득 수준도 높고 은퇴가 가깝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더 즉각적으로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산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 수익이 늘어나는 게 눈에 확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연금 상담이나 컨설팅 같은 거 하다 보면 60, 70대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이분들은 자기가 40, 50대에만 시작했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절세 계좌를 이제 알았는데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매년 넣어서 쌓이는 거 구조인데 한 방에 넣을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데 근데 지금 4050 분들은 하나도 늦은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다 그냥 바로 온라인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데 투자를 할 때 이제 타이밍 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타이밍을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타이밍 맞추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자산 배분으로 안정성과 성과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투자로 수익을 버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매매 타이밍, 하나가 종목을 잘 고르는 것, 세 번째가 자산 배분인데 자산 배분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많은 연구들에서 발표가 된 거고 물론 종목을 잘 고르거나 매매를 잘 하셔가지고 수익 내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인, 직장인, 바쁜 직장인 그리고 초보 투자자가 그걸 하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해놓고 천천히 공부하면서 시간의 힘을 가지고 불려가면서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주식이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럼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그때 가서 하셔도 돼요. 또 10만 원씩이라도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종목들을 일단 사보세요.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